네, 반갑습니다.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골목 프랜차이즈 동네발전소 협동조합의 소장을 맡고 있는 김화석입니다. 동네발전소는 양천구의 신정동이라는 조그마한 골목에서 주민 모임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골목을 활성화시켜서 마을을 복원하겠다라는 미션으로 이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협동조합인데요. 동네에 계신 골목 사장님이나 예술가, 작가 이런 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교육, 디자인, 문화예술 행사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도시를 재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골목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창업을 돕고 브랜딩을 도와주는 인생 장사학교라는 소상공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 잊혀져가는 철물점이나 정육점, 책방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조합원님들과 이야기하는 원래회 모임을 같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마을 지도라던가 소식지 같은 이런 매거진이나 편집물을 만드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발전소에는 재능조합원님과 빌리지 조합원 이렇게 두 조합원님들이 나뉘세요. 네, 저희 재능조합원님들은 동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거나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골목의 자영업자분들에게 또 필요하신 메뉴를 개발해 줄 수 있는 셰프님이나 인테리어, 사인물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빌리지 조합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도 동네발전소 같은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면서 이제 동네의 어떤 터줏대감, 앵커 역할을 하시는 조합원님들이 계세요. 지금 골목에서 아등바등 혼자서 애쓰시고 계실 골목 자영업 사장님들 혼자서 많이 힘드실 텐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마을 지도도 만들고 동네에서 축제도 한번 열고 슈퍼맨처럼 동네로 달려가겠습니다. 동네를 발전시키기 위한 동네 발전소 영사로 시작한 시민 영상 특이점. 오늘은요, 선한 영향력을 따라서 좀 더 살맛나는 동네가 되고 있다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송스타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니 송스타님 어디 계신 거죠? 김남훈 씨 맞으세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오늘 저희를 안내해 주실 그 사무국장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손기원 사무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동네발전협동조합의 윤기원 사무국장입니다. 아, 예. 제가 오늘 여기 동네 봐줘서 찾아왔는데 여기 맞죠? 네, 이곳이 동네발전협동조합이 활동하는 골목의 시작입니다. 네. 아, 여기가 시작이구나. 네.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까? 네, 이쪽으로 가시죠. 20년 전에 제 여동생이 이 골목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네네. 기억에 남는 곳인데, 근데 당산동 하면 나름대로 번화가 아닌가요? 실제로 크고 작은 매장들이 이 상권에는 굉장히 많지만 현재 상권은 조금 더 침체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침체된 상권을 조금씩 살려보고자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 동네발전소 외에도 주민, 지자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모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모임들이 활동하고 있는 뭐 다른 또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하나로 다 뭉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은 각자의 영역이 다양하게 있어요. 문화, 예술, 그리고 상인, 주민, 그리고 저희와 같이 동네발전소협동조합처럼 여러 가지 교육이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런 단체들이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같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업종이 다 다를 테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고민이랄까?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큰 고민은 상권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여기서 다 같이 생활하고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다 보니까 여기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도 고민 많으시죠? 네,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들이 외식 자영업자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매출이나 그리고 음.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음식 장사라는 게 네. 재료 손질해야 되고 또 손님에게 서빙도 해야 되고 네, 위생도 또 준수해야 되고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당산동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어느 초밥 사장님의 고민 한번 직접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시 우유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초밥을 제가 한 10년 정도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초밥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되고 장사는 이제 이번에 하는 게 처음이에요. 지금 이제 가게를 시작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돼요.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좀 안정적인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또 하게 되면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원래는 여기가 제 장모님께서 운영을 하시던 그런 식당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가게를 내놓았는데 가게가 나가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잘 안 나가는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직접 장사를 해보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제가 이제 직원이었으니까 그냥 그때는 이제 뭐 손님이 많이 있으면 바쁘고 손님이 적으면 이제 뭐 좀 한가하고 그냥 이런 생각만 하면서 일을 했는데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료 하나부터 이제 제가 다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관리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매출이 안 나오면 그게 바쁘면은 이제 바빠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매출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데 매출이 안 나오면은 그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많이 힘들더라고요. 직원이었을 때는 그래도 그때도 생각은 마찬가지로 했지만 지금 사장으로서 있어 보니까 많이 그런 게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매출이 좀 줄었다는 거 더. 그리고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뭐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유동인구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유동인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많이 안 알려진 식당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이제 대로변 쪽에 보면은 그쪽에는 체인점이나 뭐 이미 좀 오래된 식당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새로 이제 생기는 가게들은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모르고 있지 않나. 뭐 1년 제가 한 1년 반이 있었는데도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게 언제 생겼냐고. 10년 넘게 요리를 해왔지만 지금도 이제 계속 발전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항상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제 메뉴 중에 이제 광어 조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숙성을 한 12시간은 기본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일단은 광어를 이제 잡을 때도 저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광어의 신경을 빨리 죽여서 살이 잘 무르지 않도록 그리고 탱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12시간 숙성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칠맛과 그리고 숙성을 해도 좀 찰진 느낌, 쫀득한 느낌을 많이 살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가게에 있는 모든 회들은 이제 제가 이제 숙성을 다 거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칠맛이 아마 다른 집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가게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와중에 이런 기회가 오니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도 생기는구나. 너무 좋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저희 뭐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이 구화 안에서 다른 힘드신 분들도 같이 잘 되면은 이런 이제 당산골이라는 이미지가 좋아진다면 더욱더 저희 이제 영등포구 당산동
이곳이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뭐 다른 자영업자 분들도 다들 이제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동네가 좀 더 활기차게 사람들이 이제 붐빌 수 있는 그런 당산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걱정 없이 이 당산골에서 오래오래 장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그 초밥집 사장님 그런 고민이 또 있었군요. 네. 이 상권에서 자리를 잡고 굉장히 힘듦이 많으셨거든요. 그런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상권 자체로 또 다시 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네네. 그런 고민 어떤 지점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한 개 매장이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장님들과 함께 이제 성장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점들이 이제 연결해서 같이 이런 당쇼 같은 코스도 만들고 함께 제휴하고 협업해서 만들고자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방금 당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다 보니까 계속 바닥에 당쇼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네. 이 당쇼가 뭔가요? 저희는 당산골 쇼핑로드라고 해서 당산골 쇼핑로드. 아, 그러니까 뭐 가로수길, 네네. 뭐 서로수길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재밌게 상권 이름을 붙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매장들을 연결하는 일들을 했어요. 아, 네트워킹을. 네, 그래서 사장님들끼리 조금 더 제휴해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든 로드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당산골 쇼핑로드 당쇼에 네. 그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뭐 진순자 김밥집부터 시작해서 빵꼬마 빵집 베이커리, 그리고 카페 그린이오로 커피, 금붕떡빵 떡집, 닭갈비, 스시집 등 이제 다양한 매장들이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서로 네. 협업을 하고 또 같이 마케팅을 하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처음에 이렇게 모을 때 좀 네. 힘들진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기꺼이 동의해 주시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조금 더 저희가 하는 데는 좀 진척 있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어요? 저희가 이 네트워킹을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3개월? 네, 걸렸습니다. 근데 저 가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가게 아니에요, 떡집? 네, 맞습니다. 네, 또 가볼까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좀 어떠세요? 아, 예, 여기 요즘 많이 좋아졌죠. 아. 예, 골목이 조금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저는 TBS 특이점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동네 발전소. 네. 이게 좀 확실히 그 동네 활성화에, 상권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던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호기심을 또 더 갖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 떡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예. 예, 요즘 쑥철이라 예, 쑥철이라. 쑥떡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떡 냄새가 막 나는데.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이 냄새 좀 어떻게 좀 전달해주고 싶어요. 글쎄 말이에요. 없어가지고. 네, 네. 요즘 아주 쑥이 한참 많이 나는 철이라 네. 예, 사람들이 좀 건강도 생각하고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네. 건강에 대해서 부쩍 관심이 많잖아요. 쑥이 면역력 향상 네, 도움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쑥떡들을 많이 하고 아, 있습니다. 쑥 네. 저희는요. 저 이따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쑥떡 이야기한 이후에 아, 예. 쑥떡 사러 오겠습니다. 예, 네, 그러세요. 저희 사십시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우, 네. 사무장이 완전 동네에서 죽고 스타일 진짜.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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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는 닭갈비집 간판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네. 손수 가게로 선정하면서 같이 활동을 진행했고 저희 네. 손수 가게는 저희 주민들이 발굴하고 직접 검증한 혼수 요리하시는 매장을 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네네. 성 의원님. 아유, 여기서 네?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아, 우리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수입니다. 아유, 오늘 녹화 들어가기 앞서서 동네 분위기도 어떤지 또 사장님도 만나보고 얘기도 좀 하고 아이, 두루두루 무슨 소리야. 살피고 녹화 식사하셔, 가려고 식사하셔, 진짜. 그리고 제가 나 오실 줄 알고 다 준비해놨어요. 자, 드시기만 하면 돼. 야, 세팅 다 해놓으셨네. 예, 이야. 사장님, 우리 송스타님 이거 식사하시는 거 저기 좀 매상에 도움이 좀 됩니까? 제가 얘기 나눠보니까 네.
당쇼 처음에 하실 때 네.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효과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건가요? 네, 당쇼 이후로 조금 저희 매장들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저희가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밥상 모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면서 여기 계신 동네 주민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밥상 모임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다양한 동네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일단 네.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각자 사는 이야기, 동네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각자 고민하고 이야기를 공유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서 갑자기 뭘 할까? 같이 만들어 볼까라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출발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식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일종의 가족이 된다. 공동체에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고민이라든지 우리의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풀어보는 과정. 이게 늘 제가 얘기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밥상에 예. 같이 둘러 앉아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잘 볶아놨습니다. 아,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어떤 밥상 모임 이런 것들이 그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인간관계를 더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것이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당쇼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과 상인들이 같이 만나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게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 네. 이게 당쇼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이 닭갈비도 빨리 먹고 예. 빨리 먹은 상태에서 예. 그 다음에 이 당쇼 어떤 분들이 또 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려고 노력하는지 당쇼 이분들 한번 직접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볶아놨으니까. 예. 우와, 맛있겠다. 예.
네, 저희는 장소를 바꿔서 아주 아늑한 실내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먼저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여기는 그린이어로 소셜 키친이라고요. 요즘 많이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공유 주방입니다. 녹색 영웅 공동 부엌. 요즘 네. 핫하다는 공유 주방이네요. 여기를 찾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거를 이용하시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용자들을 보면 한 70%가 그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요. 1인 가구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좁은 부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넓은 부엌과 식탁을 가지고 이용해서 대강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먹자골목 한복판에 있는데 혹시 주변 상인분들은 좀 언짢아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네, 오히려 주변 상인분들도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시고 더 애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요즘 당산동의 이슈는 뭔가요? 핫 이슈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골목이 이제 코로나나 이 여타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장사나 이런 수익적인 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역시 경제적인 문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독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코로나가 와도 뚫고 경제적인 여건과 극복하고, 이렇게 예. 하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동네를 만드냐 이런 게 이제 이슈인 것 같아요. 그 저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 동네 발전소가 양천구 신월동 또 신정동 그리고 신월동 같은 데서 좀 있었잖아요. 거기하고 다른 당산동만의 마을 발전소 이런 거다. 예. 일단 이제 오래된 동네의 특징이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활력보다는 유지나 이런 네, 쪽을 예.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관계 맺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나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예쁜 카페, 가게들. 맛집, 네. 그리고 되게 좋은 분위기 좋은 곳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되지 않을까요? 당산동을 대표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생활 상권 추진위원회 네.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봤어요. 네.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큰 개념으로 이제 손수 가게랑 커뮤니티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 이 동네에 이제 맛집을 한 번 더 주민들이 선정하고 더 잘 되게 하는 것들로 이제 진행되는 게 있고 커뮤니티 스토어는 좀 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 지금 진행되는 거는 2주에 한 번씩 릴레이 소셜 다이닝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네 밥집을 토요일 날 와. 20명씩 꽉꽉 채워서 만석 딱. 네, 우리가 밥을 먹어주자.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팀들이 100만 원씩 기금을 모았어요. 이걸로 쿠폰도 발행하고 또 이제 밥집에 갔을 때 10,000원이면 5,000원만 내면 나머지 5,000원은 우리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고 밥을 먹어주면 어쨌든 활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주민 의견 수집하는 거나 소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골목 상권을 살려서 당산동에 활력을 가져오게 한다. 이런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네 발전소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보니까 그 협동조합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협동조합의 형태가 되면은 조금 더 운영하기 좀 그 주체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지 않으신가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우선 장점은 저희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 주민 공동체보다는 조금 더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뭉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공감하고 좀 이 동네를 또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네. 그렇죠. 좀 뽀대끼고 그리고 약간 조금 좀 하고 싸우고 뭐 그게 정답이죠. 그러면서 정이 쌓이면서. 근데 협동조합이든 뭐 어떤 공동체든 간에 계속적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은 그 얻어지는 어떤 긍정적 효과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활용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동네야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 동네야학당 프로그램은 각자 이제 주민들의 재능을 기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 또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이제 수업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들이 결국에 상인들을 위한
무언가 메뉴판이라든지 POP, 어떤 아하.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이 네. 활용되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저희가 다양한 행사 축제들을 기획하면서 이 골목에서 조금 더 활기 있게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들. 주민의 재능을 살려서 네. 상점들을 돕는 활동인 거네요. 네, 일종의. 예. 법인 형태가 되다 보면은 그 민관 협치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협의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분들이 이 협의체에 들어오는 게 네. 좋을지 서로 멤버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같이 섭외를 하고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제가 지금 위원장인데요. 아, 위원장님. 과 관과 이제 민이 협치가 됐다면 구에서도 또 관 부서끼리 협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니까 하나의 장소를 두고 다양한 의제들이 그렇죠.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해결이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사례가 지금 아마 제가 영등포구 있으면서 이게 가장 좋은 협치의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협치 좀 알지 않습니까? 네. 이 사례가 아주 모범 사례 아니면 좀 색다른 사례로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행정은 행정대로 그 칸막이를 넘어가고 민간도 민간끼리의 칸막이들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서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크시겠습니다. 예. 눈썰미가 있으셔서 아, 이 분위기 뭐죠? 풀었다 갈까요? 네. 자, 그러고 보면 그 동네를 그 다시 한번 부흥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모임을 계속 존속시키는 건데요. 이 공동체의 모임을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하우 또 노력이 필요한지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제가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MOT, 모멘트 오브 트루스. 모멘트 결정적인 순간. 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 몸을 계속 유지시키는 건데 이거 어렵지 않나요, 진짜?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네. 오랫동안 고이면 좀 예. 머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좀 유입되는 게 필요한데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내가 뭐 일에 빠져 있거나 시간을 내기가 어렵거나 하면은 만약에 이게 당산동의 주민이 네. 3만 명이면 실제로 다 정리하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30명밖에 안 남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0명 i상의 새로운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개발하는 일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어야 이제 계속 신선하게 흐르는 그렇죠.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공동체 모임을 가지려고 할 때 이거 하나만 내가 딱 하나 알려주고 싶다. 원포인트 레슨 이런 거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송이 제목이 특이점이라고 하잖아요. 시민 영상 네. 특이점.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 그 특이점을 발견을 해서 그걸 발현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끔 하고 그게 서로 간에 겹치지 않고 경쟁보다는 격려가 될 수 있는 상태로 같이 만들어 간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 구성원의 특이점을 찾아라. 네. 다름을 이해하라. 네. 예. 공동체라고 하는 건 결국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담배를 같이 핀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걸 공동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결국엔 이걸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네. 설정하라. 네. 그리고 계속 소통하라. 네. 예. 앞으로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으신 건지 두 분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프로젝트 앞으로 어떤 미래. 장상권의 미래.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 개인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설정이 있는데 네. 어떤 동네가 좋은 동네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20대 여성분이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갈 때 얼마나 행복하게 집에 가냐, 출근하냐, 그리고 얼마나 무섭지 않고 계속 안전하게. 머물고 싶냐,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조직이 필요해요, 협의체.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상인회가 아직 분명한 상인회가 없어요. 아직. 번듯한 상인회가 꾸려져서 이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많이 네.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요리 가사 관리나 요리를 해줄 수 있는 방과후학습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집수리 생활하는 상권이잖아요. 거주하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골목이었으면 좋겠다. 동네였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조금 더 조직력 있고 네. 그리고 함께 이제 사업을 만들 수 있는 팀들로 같이 운영되면 이게 이제 저희가 하나의 동네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상인회와 여러 공동체.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건데 아니 그게 상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보완해주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더 이제 마을이 발전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반듯한 상인회가 결국은 장사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이제 협동 경제라고 네. 하든가 공동체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장상권 기대됩니다. 네, 예. 저도 그런 당상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에 있는 백사장도 모래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거기에 마주하고 있는 커다란 바닷물도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변화가 하나하나씩 모여진다면 좀 더 살기 좋은 마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 그런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을의 변화, TBS 특이점이 계속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